김대중 사저 이 세금 넣어라 이 주장을 한번 좀 들어가는 보겠습니다. 거군요. 예. 저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네. 그냥 이게 모순에 빠져버립니다. 아까 제가 농담처럼 그냥 민주당이 네. 민주당의 아버지가 지금 이재명 대표로 전 대표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완전히 족보를 바꿨거든요. 민주당 족보 바뀌었다는 거를 네.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그러니까 있겠네요. 김홍걸 의원도 자기 아버지인데, 네. 자 민주당도 이제 김대중을 안 챙깁니다. 그죠? 그런데 그 아들인 김홍걸 씨조차도 그 아버지 더구나 이희호 여사가 이거는 김대중 이희호 기정관으로 써달라라는 어머니 유언까지 있는데 그거 깡그리 무시하고 형님들 제끼고 자기가 혼자서 물려받은 거를 팔아버렸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김대중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누가 챙겨야 됩니까? 국가와 민족이 나서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드리고 있는 건데요. 일단 이 동교동 집 말입니다. 예. 이 집 자체도 상당히 커요. 사진 일단 한번 역대 대통령 집으로 보면 예.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살고 있었던 집이 818제곱미터이고 그 다음에 김대중 사저예요. 573.6제곱미터. 그 다음에 노태우, 김명삼, 최규하 이 순으로 내려가거든요. 집 크기가. 크기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기본적으로 이 김대중 사저의 경우에는 세금이 왕창 들어간 부분들이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 한번 볼까요? 저 공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저게 김대중 사저고. 흔히 동교동계들이 맞습니다. 드나들었던 예, 그. 그래서 예. 옛날에 기자들이 매일 집 앞에 가서 뻗치기 하고 네. 취재했었던 집이 저거고요. 예, 예. 그 옆은 뭐냐면은 김대중 도서관입니다. 근데 저 학교 연세대학교 맞습니다. 이영시 연세대 마크가 붙어 있는데요. 맞습니다. 연세대에서 김대중 도서관을 이렇게 하면 운영 주체로 해갖고 김대중 도서관을 연대가요? 연세대가 운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 과거 방송에서도 여러 번 방송을 해드렸었는데요. 예, 예. 저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저 두 개의 공간이 마치 붙어 있어갖고 예. 굉장히 크게 잘 유지 보수가 되었고 예, 예. 오늘 아침에 정청래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미 동교동 사저와 큰 도로 사이에 507제곱미터 이러면은 한 130평이 넘는 거잖아요. 140평 예. 정도 되는 공간을 국비와 서울 10위를 투입해 평화공원으로 이미 조성까지 해놨답니다. 그러니까 사실 김대중 사저를 중심으로 해서 연세대도 들어와 있죠. 예. 그다음에 국비랑 10이 들어가 있죠라고 해서 이미 충분한 자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거를 지금 김홍걸 씨가 반포에 아파트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런데 자기 아파트 지키고 아버지가 물려준 돈 때문에 세금이 너무 많다고 본인이 지금 팔아버린 집이에요. 맞아. 그 얘기도 했는데 네. 상속세 때문에 네. 너무 힘들어서 팔았다고 그랬는데 네. 상속세 때문에 힘들면은 아버지 정신을 이어받고 하려면은 지 갖고 있는 아파트나 다른 상가를 팔고 네. 그거 판 돈으로 이거 상속세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게 2020년 기사를 보면은요. 김홍걸 재산을 잠깐 예. 보면 서울, 강남, 서초, 마포에 3주택을 보유했다라고 해서 논란이 됐는데 그때 이 중에 나머지를 팔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아보니까 팔질 않고 아들에게 증여를 했더라. 그 얘기가 나왔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그때 공직자들을 맞습니다. 전부 다 그 다주택 포기해라 해가지고 집 많은 사람들 막 재산 공개하고 했을 때 기억이 나네요. 아들에게 증여를 했는데 그 아들이 그 집에 들어가 살지는 않고 이 집을 전세를 줬는데 네. 그것도 처음에는 기존에 6억 5천만 원 전세였던 거를 갑자기 10억 5천만 원으로 올렸는데 이게 임대료 5% 이상 올리면 안 된다. 문재인 정부가 만들었잖아요. 그 직전에 그렇죠. 6억 5천만 원에서 10억 5천만 원으로 4억을 올린 거예요. 그때 여러 사람 걸렸었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알뜰하게 자기는 자기 재테크를 해온 거예요.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뭐 레미안, 개포, 루체, 하임이라는 아파트인데 요게 한 20평이 안 되는 네. 아파트네요. 요거를 둘째 아들에게 증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막 그 부동산 전세금을 올리고 해갖고 알뜰하게 돈을 챙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저는 아까 방금 정청래 네.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일단 첫 번째 좀 낯설긴 합니다. 정청래 의원 입에서 저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맨날 이상한
저기 나가 있으세요. 뭐 정신 나간 비이성적인 얘기만 하다가 나름대로 이거는 설득력 있는 얘기예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그런데 아들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네. 아들도 이렇게 내다버리는데 이걸 우리가 왜 챙겨줘야 되나 그 생각 자꾸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요, 이 어저께부터, 어제 그제부터 이제, 야, 김대중 사저를 이렇게 팔아넘겨도 돼? 라고 해서, 뭐, 이낙연 총리, 전 총리 이낙연, 같은, 김민석, 네. 박지원 여러 사람이 나섰죠. 네. 그래서 이낙연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정치권과 공공기관이 힘을 모은다면 김대중 2.25 기념관으로 만들라는 2.25 여사님의 유지대로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이낙연 대표는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민주당 새로운 미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는 어떻게 본다면은 이재명 당이 되면서 민주당이 변질됐고 그 변질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낙연 대표나 새로운 미래 이쪽에 어떻게 보다 민주당 본류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가 있잖아요. 전병헌 전 의원도 있고 네. 이분들은 또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내고 이분들의 말씀은 또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민석은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거의 동시에 막 50분 단위로 올라오는데 네. 야 이거 너무 충격이다. 너무 충격이다. 이 말을 썼어요. 그 과정에서 박지원 의원님께서는 너무 감사하게도 자신의 전 재산을 사저 회수에 내놓겠다는 충심 어린 결단을 내려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박지원 전 재산. 근데 저거 김민석 씨는 박지원 의원하고 상의해서 저렇게 공개한 건가요? 혹시 사적인 자리에서 야, 그 내 돈으로라도 다 살게 라고 얘기했던 그냥 약간 빈말을 저렇게 글자로 박아놓은 건 아닐까요? 그랬더니 1시간 한 30분 후에 예. 박지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본인이 올립니다. 올렸어요. 예. 네. 동교동 사저 문제에 대해 이유 야를 막론하고 머리 숙여 죄인이지만 사과드립니다. 백방으로 노력했다지만 결과적으로 죄송합니다. 지난주 건너가 고문 등 10여 명의 재단센터 민주당 관계자들 회동 수습책을 강구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의 손을 벌리는 모렴치보다는 매입자를 접촉해서 다시 매각해 설득하고 스스로 가족 측근들이 솔선수범하고 국민과 민주당과 협의하자 했습니다. 현재 김대중 재단에서 추진하기에 용서 바라며 양해 바랍니다. 침략치 않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아니 자기도 내는다는 얘기는 없는데. 김민석 의원이 1시 58분에 올리고 네. 박지원 의원이 30분 뒤에 올렸거든요. 네. 왜 그 얘기 없어요. 제가 제 돈을 해서라도 막겠습니다. 그 얘기 왜 없죠? 그러니까 이거 혹시 있는데 우리가 못 찾은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없죠? 그런데 근데 이게 딱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 사람이 나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느낌이 드는데 네. 정청래 지금 최고위원이잖아요, 아직. 한테 박지원 의원이 좀 얘기 좀 해. 아이디어를 얘기 좀 하라고 그런 거 아닐까요? 저는 오늘 진짜 황당한 게 뭐냐면 지금 박지원 씨는 가만히 앉아 있다가 전 재산 100억 내놔야 되게 생긴 거야, 지금. 그러니까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지 제가 들려드릴게요. 정청래가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비와 서울시비 필요하면 마포 구비를 보태서 매입해서 공공공간으로 만들어 문화유산화할 것을 제안한다. 라고 하면서 자 이미 동교동 사저 주택에 근처에 국비 12 도입해서 다 이미 투자 많이 해놨잖아. 그러면 주변을 성역화했으면 그 가운데 있는 집을 못 살 이유가 뭐 있어. 그러니까 공적 자금으로 이 집을 되살아. 이런 주장을 지금 얘기를 해놓고 있는 겁니다. 이걸 던진 거예요. 민주당이. 네, 그렇죠. 오히려 박지원 개인 재산 왜 안 내놓냐. 혹은 야 뭐 민주당 이재명이 무슨 김대중 이후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며. 그러면 위대한 지도자는 돈 안 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까 봐 지금 공적 자금으로 지금 흐름을 갑자기 바꿔놓은 거예요. 민주당의 아버지 나서야죠. 네. 민주당 아버지 이재명도 이제 나서야 되겠네요. 근데 네. 저는 참 민주당 참 그래요. 지금 민주당이 국회 지금 22대 국회 개헌해가지고 네. 국민의힘하고 대화가 안 되잖아요. 네. 뭐 특검법에다가 오만 그런 막 억지만 부리고 그렇죠. 그러고 있는데 정청래 최고위원 입에서 약간 이거는 뭐 건설적으로 알아보자 제안을 한다는 식의 이런 거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도 받아서 연구하고 노력할 수 있어요. 서로 상의해보고. 그런데 그동안 해온 것 때문에 나는 정말로 정청래 의원이 갑자기 정색하고 이런 얘기하니까
이상하고 낯설어요. 지금 왜냐하면 국민들의 여론이 간단치 않을 것 같으니까 지금 갑자기 그렇죠. 국민의힘을 끌어들이고 있어요. 조국이 어저께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제 이제 야. 당대표실에서 그렇죠, 맞아요. 전병헌 조국도 이제 끼어들었죠. 새로운 미래 대표를 예. 만났는데 사실은 이 문제를 조국 혁신당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네. 민주당보다는 조국 혁신당에서 먼저 제기했다 아니. 이렇게 보는데 예. 조국이 이렇게 말했어요. DJ 사저가 팔려서 카페가 된다는 것은 황당한 느낌이다. 그 점에 대해 새로운 미래에서 문제 제기해 주신 것에 대해 좋은 일을 하셨다고 생각한다. 네. 라고 이 전병헌 대표가 얘기했거든요. 혁신당 대표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야를 넘어 국민의힘도 함께 정치권에서 해결을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 문제다. 미친 거 아니에요? 지금 국민의힘까지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아니 당연히 해야 돼요. 당연히 하고 뭐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고 네. 여야를 떠나서 어느 정당을 떠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22대 국회 들어와가지고요. 조국, 예? 정청래 이 사람들이 과연 대화하고 협치하고 타협하고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단 한 번이라도 보였습니까? 한 번도 안 보였잖아요. 그리고 오로지 그냥 특검하고 3년은 탄핵. 길다, 3년은 길다 그러고 예? 특검하자 그러고 네. 계속 그러고 있다가 DJ 사저 문제 그것도 아들이 예? 알리지도 않고 아들이 팔아버린 사저 나오니까 저기 이 얘기는 국민의힘과 같이 우리 온 국민이 나서서 네.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얘기를 또 갑자기 얼굴도 안 바꾸고 하자니까. 이런 게 사실은 제대로 된 정치는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생각이 달라도 생각을 모아서 해결점을 찾는 거예요. 맞습니다. DJ 사저 전직 대통령의 사저가 자식들이 불효해가지고 팔린 거에 대해서도 공당으로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전에 다른 문제들 지금 방송사법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제2요구권 거부해가지고 부결됐던 거 또 내놨는데 또 그거 했죠. 최상병 특검도 똑같은 거 내놨잖아요. 네. 지금 민주당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거부하셨어요? 제2 요구한 거 부결됐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는 회기 바꿔서 같은 법안 또 내놓겠습니다. 네. 이게 대화하자는 사람들입니까? 맞아요. 그러면서 국민의힘 동교동원이 하자고요. 그것도 정청래 의원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저 아침에 정청래 의원이 이거 얘기한 거 듣고는 저 사람이 그냥 진짜 정신 나간 사람처럼 국회법 몇 조 있고 나가 계세요. 저기 나가 계십시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질서 유지권 발동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그게 정상적인 거 그냥 미친 사람 전략을 취한 거 아닌가 싶었어요. 미친 전략이죠. 미친 사람 전략을 네. 취한 거예요. 그러다 필요하면 이렇게 정상적인 정치인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저 박지원 씨 관련해서 팩트를 전해드리면 박지원 씨는 한겨레 신문의 기사에 난 거에 따르면 네. 내 예금 6억을 먼저 내놓고 그거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전 재산이 아니라 예금 6억. 예금 6억을 내놓겠다. 내놔서 그 사저를 다시 확보하는데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보도가 한겨레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전 재산이에요? 이거 100억에 팔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얘기. 네. 김홍걸 씨한테 저거를 한 사람이 3명이라 그러잖아요. 6대 2대 2로 나누었는데 근데 같은 집에 거주지에 사는 어떤 민간인인데 그 사람들이 팔 생각이 없는데 네. 이런 얘기 해봐야 뭐합니까? 맞아요. 그 사람이 안 팔면 그것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해서도 가져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박지원 씨가 6억을 내놓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 사람이 안 팔면 그냥 립 서비스로 끝나는 거예요. 립서비스 같아요. 반대로 못 팔게 하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 그 6억 갖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판다고 해도 못 팔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왜? 6억이라니까 어이가 없어서. 아니 그걸 전 재산이라고 해가지고 네. 참. 자, 그리고 저는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김대중 사적, 예. DJ 사적 이거를 공적 자금으로 매입을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를 하는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은 네. 아마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무슨 컨벤션 센터, 무슨 기념관, 무슨 뭐 센터 이런 건물들이 가장 많은 사람이에요. 지도 검색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예. 정말 가장 많은 사람인데
이 분을 네이버 지도 검색하면 많이 나옵니다. 아, 김대중 이분을- 노벨 평화상 기념관도 있고 서울에만 아유 김대중 평화센터도 있고 김대중 저 호남에 가면 훨씬 더 많고요. 예. 지금 그 오히려 과도하게 이전에 나라를 세웠던 이승만 그다음에 산업화로 큰 기여를 한 이런 박정희 박정희 전- 대통령에 박정희 비해서 박정희 기념관 한번 취재도 직접 한번 하셨잖아요. 예, 저는 거기 가서 정말 그 썰렁함에 굉장히 예. 깜짝 놀랐었는데 그 이런 상황에서 그 동교동계라는 게 뭐 상당히 의미 있는 공간이기는 합니다만 이걸 과연 세금을 투입해서 이걸 해야 된다? 저는 많은 국민들이 별로 동의하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아니, 들어요. 아들이 팔아치우면서 네. 그 명분을 다 잃어버렸어요. 맞습니다. 아들이 팔아치워버렸고요. 맞습니다. 그- 아들이 유지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민주당에게 도움을 청하고 민주당이 그러면 야 여기에 어떻게 당의 자금을 넣을까? 당 자금보다는 차라리 국민 전체적으로 같이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했다면 맞아. 오히려 국민들이 호응을 할 텐데 그렇죠. 그 순서로 갔었어요. 네, 그 순서 순서로 없이 갔었어요. 덜컥 세금을 넣어라? 이거 무슨 말입니까? 왜 아니, 그리고 넣어야 됩니까? 심지어 일단 팔아버렸어요. 팔아버려 놓고는 그 100억 주고 산 사람은 또 무슨 봉변이에요? 100억 주고 산 사람이 200억 내놓으라 그러면 200억 줄 겁니까? 그러니까. 공적 자금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도 손해보고 팔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 사람이 진짜로 그래요? 나 되팔게요. 근데 200억 주세요. 그러면은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갑자기 그 개인한테 200억을 지금 주고 지금 조성을 해야 됩니까? 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런 공간은 조성해두면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야 되고 유지 보수 관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이거 누가 낼 건데요? 그러네요. 그 생각도 많아요. 단순히 그러네. 계속 누군가 최소 한 명 관리인이라도 당연합니다. 고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러기에 너무 많네요. 김대중 평화센터, 김대중 사저기념관 이거 빼고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 네. 그리고 광주의 김대중 컨벤션 센터니 뭐니 네. 이렇게 많은데. 네. 야, 그 규모는 사실 광주에 있는 그 무슨 전당 뭐 이런 것들은 정말 그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큰 공간으로 지금 꼽히고 있거든요. 네. 김대중 대통령을 기념해서 만든 공간들은. 와 어마어마하네요. 김대중 컨벤션 예. 센터는. 예. 저렇게 만들어 놓고 관리가 안 되는데 지금 서울에다가 또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된다? 저는 민주당이 이거는 너무 뻔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또 속없이 또 나서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갑자기 지금 속없이 나서 어정쩡하게 예, 저희 국민의힘도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화에 대한 기여를 충분히 인정하고 이 문제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여야 협치의 첫사례로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나 그럴까 봐. 라고 말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아니 생각을 어쨌든 해요. 협치의 사례로 만들겠다 이런 명분도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정치긴 하죠. 그러면서 지금 꼬여 있는 네. 꽉 막혀 있는 뭐 방송법, 특검법 이런 걸 할 수 있는 네. 그런 뭐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면 네. 뭐 좋겠는데 민주당이 그럴 정도의 정당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아버지가 사실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리고 이게 지금 집 팔아서 돈은 아들이 챙기고 그죠? 그 집 팔아서 세금 내고 돈 챙겼잖아요. 맞아. 그 돈은 또 내놔야 돼. 그 돈도 그럼 내야 돼. 만약에 그럼. 국가나 구에서 하려면은 네. 김홍걸 씨가 그 팔아서 세금 내고 남은 돈. 그 돈도 내야 돼요. 자, 그 돈 내야 100억에 돼요. 팔았는데 세금 24억 낸다며요. 그러면 24억 내고 남으면은 최소한 60억 정도는 손에 쥐지 않을까요? 그 돈도 내야죠. 네. 그 돈도 내야죠. 그 돈 양도소득 그거부터 만약에 얘기를 하려면 그거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50억이든 60억이든 내놓고 예. 그 다음에 여기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당 차원에서 이걸 수습할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어떻게 도와줄까 생각하고 그 단계를 거쳐오지 않고 뜬금포 서울시와 정부가 나서라? 안 됩니다. 이거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 그러면 진짜 그건 확실하게 우리가 명분이 되겠네요. 네. 김홍걸은 그렇게 된다면 김홍걸 씨는 합법적으로 네. 상속을 받는 거예요. 가장 뭐 어떻게 보나요? 상속세 덜 내고 뭐라고 할까? 어떻게 본다면은 부모님 유지가 있으니까 네. 그 집이 어떻게 본다면 본인한테는 참 이거 내가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나 이거 갖고 현금화 시키면 제일 좋을 텐데 가장 좋게 그냥 딱 유산 싹 받는 방법을 택해 버렸네요. 어떻게 본다면. 저 김홍걸 씨를 국회의원 시키기 위해서 이희호 여사가 정말
상당히 욕심을 냈다라고 하는 평들은 뭐 이미 정계에서 쫙 퍼져 있는 얘기 아닙니까? 예, 21대 공천 받을 때 예. 정말 그런데 저는 이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셨지만 이분들이 정말로 이 국회의원 자식들한테 국회의원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보였던 탐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언젠가 한번 역사가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위 또 만들려고 하셨던 분도 있고 네. 그리고 사실 지금 갑자기 생각났는데 김홍걸 같은 경우는 김대중 정부 말기에 네. 최규선 게이트라고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여러 게이트에 뭐 휘말리고는 게이트에 말해 못하리요. 돈 받고 감옥 갔던 또 그 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정말로 어떤 한 가지 민주화와 김대중, 노벨 평화상과 김대중 요것만 갖고서 똘똘똘똘 뭉쳐갖고 그 성인화하는 민주당의 전략에 비해서 정말 아직도 이제 저 보수에서는 뭐 07 과삼 뭐 06 과사 너무 뭐 이러고 합리적이에요. 정직하게 얘기하고 네, 있는 너무. 거를 보면 정말 양측이 정말 많이 다르다 하는 느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나온 김에 김경수 아니고 김경수. 김경수죠. 네. 김경수 저는 이게 민주당이 변질되고 있다는 느낌. 자꾸 이제 민주당의 아버지가 바뀌어가지고 네. 벌어진 일인데 민주당 아버지가 바뀌었다는 그를 직감할 수 있는 실감할 수 있는 첫 번째 사례가 동교동 사저를 둘러싼 이 정말 어이없는 일이었다면 네. 두 번째가 이거 같아요. 김경수가 지금 이제 8.15 때 지난번 사면이 됐었고 맞습니다. 이번 이제 8.15 사면 복권에 복권. 김경수의 이름이 복권이 될까 네. 그렇게 해서 기대를 궁금증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중앙일보 기사가 나왔는데 민주당 이게 이제 사면 복권을 하려면은 그 해당 정당에서 요청이 있어야 된다나 봐요. 근데 없었다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요청이 예. 없어도 사면 대상에 넣을 할 수는 수는 있습니까?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당에서 뭐 우리 이 사람 좀 꼭 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 사람 예. 좀 한번 좀 생각해봐 주세요라고 요청들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예. 사면 과정이라는 게 사실은 대통령의 일종의 정치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 그쵸. 민주당에서도 요구도 하고 그럼 대통령이 좀 들어주기도 하면서 생색도 이제 내고. 생색도 내고 이런 분위기인데 그러니까 이전에는 꾸준히 누구누구 해달라 얘기가 있었는데 김경수는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발언에 따라서 네. 통상 사면을 앞두고 정부는 정치권을 포함해서 각계각층의 청원을 받는데 네. 이상하게 김경수 전 지사 복권에 대해서는 야당의 구체적인 요청이 지금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민주혁신회의라고 그 이재명을 지지하는 네. 외곽 조직 중에서 가장 강력한 조직이 있잖아요. 예. 거기서는 보니까 김경수 사면을 건의해서는 안 된다. 음.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개인 범죄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개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인데 왜 민주당이 김경수의 사면을 요구해야 되는가라는 종류의 의견이 그 사이트에도 올라온 게 있다는 보도를 제가 어제 봤습니다. 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네. 이재명 아버지를 민주당의 새로운 아버지 맞습니다. 이재명의 어떻게 본다면 가장 외곽 조직이었다가 이제 당내로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번 설 특사 때도 그랬대요 이미. 네. 설 특사 때도 야권 인사로 이제 박기춘, 심기준 전 의원 등을 다 사면을 해줬대요. 네. 그 사람들 신주로 야당 측에서 요구를 했고 그렇죠. 그건 받아줬는데 네. 근데 그때도 없었대요. 근데- 복권 요청을 그때 할 줄 알았는데 사면은 이미 그 전에 됐고 맞습니다. 복권 요청 해줄 걸로 알고 오면은 해줘야지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말이 뭐냐면은 아니 그쪽에서 요청도 안 했는데 용산이 먼저 나서서 이렇게 풀어줬다 그 복권을 했다가는 괜히 갈라치기 하려고 한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안 했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그럴 것 같아요. 딱 시기도 지금 이번이 골 때리는 게 8월 15일 김경수가 나와서 막 사진을 막 찍힙니다. 그러면 이제 김경수 뭐 하나, 뭐 김경수 친문 세력, 친문과 회동, 김문수 뭐 문재인 방문 막 이런 기사가 쫙 나올 거 아니에요? 어머나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8월 18일 날이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재선되는 날이잖아요. 연임해갖고 이재명 대표로 딱 바뀌는 날인데. 네. 안 해.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재명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데
미리 나온 김경수가 스포트라이트 받은 건 이거는 안 되지. 뭐 그런 건 아닐까 하는 짐작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 연말에 크리스마스 연말 특사로 나오나? 연말 특사로 복권하나 되나? 원래 이게 사면은 대선까지 지금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네네. 복권이 안 되면은 네. 대선까지 못 나가잖아요. 맞아요. 3년 동안 피선거권 박탈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은 이번에 안 해주고 뭐 연말에 해줘도 되긴 되네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정성호 의원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 이게 아마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을 분열시키려는 목적으로 지금이 아니라 조금 이제 좀 시간이 더 지나서 있다가 김경수를 복권시켜서 복권을, 예. 판을 흔들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마치 하지 마라 하는 느낌인데요. 네. 아, 그래서 여당이 내년 3월이나 예. 혹은 민주당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며 대선을 앞두고 약간의 분열 기미가 있을 때 여권이 김경수 복권 카드를 쓰지 않겠나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정성호 의원 네. 말이군요. 네. 예. 네. 어떻게 본다면 정성호 의원 말이니까 어떤 이재명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그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의 말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끼리 김경수 이번에 해줄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번은 아니지 않겠어? 지금 뭐 빠른데 지금보다는 조금 있다가 그 카드를 쓰겠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 그랬군요. 요청하지는 않고 네. 저 해주긴 해줄 것 같은데 네. 언제 줄까? 이번은 네. 아닌데 네. 늦어지면 오히려 더 안 좋은데 차라리 이번 해버리지. 뭐 이러고 있을 수도 있겠군요. 맞아요. 그러면서 지금 하는 게 낫지 않아? 야 지금 하면 어떻게 해? 8월 18일 날 전당대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럼- 이번에 요청을 안 했네. 예. 약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예. 것 같아요. 사실은 민주당 입장으로 보면은 빠르면 빠를수록 오히려 좋다고 봐야 돼요. 그러냐 오히려 네. 그 대선 임박해가지고 대선 한 네. 1년 이렇게 남겨두고 네. 복권을 해버리면 그 자체가 예. 일종의 컨벤션 효과처럼 맞습니다. 확 대선 주자로 부상시킬 수 있는 네. 계기가 되니까 차라리 빨리 해버리는 게 낫겠군요. 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전 예. 그런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김경수가 빨리 복권되는 게 전 낫다 이렇게 아, 생각을 네. 합니다.